예, 지금 소개를 받은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의학연구소 아라이 응용부 아라이 중계연구팀의 이규철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 여기 이런저런 학회에서 많이 발표드렸던 내용인데요. 치료용 방사선 동위원소 중에 이제 액티늄 225, 아스타틴 211, 요 두 가지 액종은 알파 입자를 방출하는 동위원소가 되겠고요. 커퍼 67이라는 베타선을 내놓는 동위원소가 되겠는데, 제가 이제 오늘은 커퍼 67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아스타틴과 그 액티늄에 대해서 현재 저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이 동위원소의 이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먼저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말들이 쓰여져 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이제 승인이 이루어진 신경내분비암이나 전립선암에서 이제 진단과 치료용으로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상용화로 연간 한 2.500만 달러의 수입이 예상되어진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제 소개해드려야 되는 액티늄 225나 아스타틴 등 치료용 동위원소 시장이 이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그 중에서 액티늄 225가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액티늄 225는 수요가 공급량보다 지금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국외에 대한 예를 이제 예전에 했던 것들을 적어 놨는데, 액티늄으로 다시 그냥 본격적으로 이제 액티늄을 말씀을 드리면은, 몇 년 전만 해도 액티늄 1mC에 대한 가격이 한 1,000만 원이 조금 더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GMP 그레이드로 해서 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의 굉장히 고가의 이제 동위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동위원소 생산 활용을 위한 이제 체계인데요. DOE라고 그 디파트먼트 오브 에너지 산하에 그 내셔널 아이소톱 디벨롭먼트 센터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 산하에서 지금 동위원소를 생산하고 수급하는 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서부와 중부와 동부에 이제 그 골고루 퍼져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는 동위원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원자로를 이용하는 이제 저희가 많이 들었던 이제 오크리치나 아니면은 여기는 잘 모르겠고, 하여간 오크리치 같은 데서 이제 오크리치가 여기 어디쯤 있는데 그 동위원소를 생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선형가속기를 이용해서 그 BNL과 이제 로스알러무스, 그러니까 BNL은 이제 브루크헤븐에서 뉴욕 쪽에 여기에 있는 거고, 로스알러무스는 이제 여기 사막 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 가지 동위원소를 생산해서 이제 그 공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가속기를 이용해서 이제 하는 데는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이나 듀크 데이비스, 듀크 뭐 아니면 워싱턴 유니버시티 세인트루이스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치료용 동위원소를 이제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원자로를 이용해서 액티늄을 생산을 이제 굉장히 많은 양을 생산을 할 예정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선형 가속기나 사이클로트론을 이용해서 한다라는 계획은 있는데 어디인지는 자세하게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원장님 소개 말씀도 있었고, 센터장님 소개 말씀도 있었고, 이제 소장님 소개 말씀에서도 있었는데, 타겟티드 알파 세라피를 한다라는 거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치료용 동위원소를 이제 그 부착이 된 방사성 의약품을 인젝션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약물이 그 표적을 향해서 가게 되고, 그 표적에서 그 특성에 맞는 알파선을 내놓든 베타선을 내놓든 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알파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베타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타선 같은 경우는 내놓는 에너지가 50에서 230kilo 일렉트론 볼트 정도가 되고요. 레인지가 0.05에서 12mm 정도, 이제 좀 다음에 말씀드린 알파에 비해서는 좀 비전거리가 길게 날아갑니다. 그리고 알파인 경우에는 내놓는 파티클 에너지가 5에서 9메가 일렉트론 볼트로 그 베타선에 비해서, 베타선의 최고인 2.3에 비해서 알파선의 최저인 5에, 그러니까 한 2배 정도가 센 거고,
이제 최소화 최대로 하게 되면은 한 몇십 배 정도 이제 그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살상 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비정거리가 이제 40에서 100 마이크로밀리미터가 되기 때문에 그 주변 세포만, 그러니까 암 조직에 가면은 암 조직 세포에서만 피해를 주고 그 주변에 있는 정상 세포는 피해를 안 주는 그런 그 특성을 갖게 되고요. LET 효과도 훨씬 더 알파가 베타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 파티클을 이용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DNA 나선을 보시면은 베타선일 경우에는 싱글 스트레인을 이제 브레이크를 하겠지만 알파선 같은 경우는 더블 스트레인을 브레이크 시켜서 효과가 더 좋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몇 년 전에 이제 논문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그런 내용인데요. 거세 저항성 그 전립선 암 환자에 대한 치료입니다. 그 호르몬 치료로도 더 이상 이제 뭐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여기서 보시는 게 그 루테슘, 베타선을 내놓는 루테슘을 가지고 이제 치료를 한 거고요. 3번을 인젝션하고, 그러니까 2달 간격으로 3번을 인젝션했을 때 이렇게 이제 치료 효과를 보인다라는 게 있었지만 그 이후 한 1년 후에 다시 재발하는 그런 그 사진을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액티늄, 알파선을 내놓는 액티늄으로 했을 때는 총 4차례 2달 간격으로 4차례를 하고 굉장히 이제 깔끔하게 치료가 됐다라는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의학원에서 구축하고 있는 사이클로트론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그다음 저희 진행되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속기가 현재 총 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16.5매부서부터 50매부 사이클로트론 3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50매부 사이클로트론 같은 경우는 1985년도에 이제 도입이 된 거고요. 이 사이클로트론 같은 경우는 3가지 빔을 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파빔과 그다음에 중향자와 양성자를 내놓는 이 3가지를 이용해서 이제 핵반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동연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는 검정색으로 보이는 게 현재 저희가 생산 공급하고 있는 커퍼 64, 아이오딘 124, 지르코늄 89를 이제 주기적으로 생산 공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빨간 것들이 이제 저희가 계획 중에 있고 시험 생산하고 있는 핵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50매부가 담당해야 되는 큰 게 알파선을 내놓는 걸로는 액티늄 221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컨버전 일렉트론을 내놓는 이제 틴 117M이나 베타선을 내놓는 커퍼 67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치료용 핵종인 액티늄 225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도입된 이제 30매부 사이클로트론이고요. 얘를 검정색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루틴하게 생산을 하고 있는 핵종이고 액티늄 225를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그 도입 시기가 근접해 있는 굉장히 어린 친구인데요. 그 GE에서 그 만든 16.5매부 같은 경우는 2가지 빔을 인출을 할 수가 있고 그 펜용으로 F18과 카본 11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이클로트론의 이제 본체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치료용 동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진도가 조금 더 나가 있는 아스타틴 211이 되겠습니다. 아스타틴 211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파 파티클을 방출하는 이제 할로겐, 레디오 할로겐 그 동요원소가 되겠고요. 방광기가 7.2시간으로 뭐 그냥 그 준수한 그 방광기를 갖고 있어서 사용에 좀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프로덕션을 할 수 있는 사이트가 그 북미와 유럽과 아시아가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는 아시아 국가니까 아시아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일본과 중국과 이제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몇 년 전에도 이제 학회나 이런 데서 만나게 되면은 이 후쿠시마에서 굉장히 액티브하게 생산을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병원들과 함께 액티늄, 아스타틴을 이용한 그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다시 한번 이제 아스타틴 생산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스타틴 211은 비스무스 209라는 이제 그 표적 물질을 사용을 하고 여기에 이제 알파 입자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알파 입자를 조사할 때 이제 그 필요한 에너지의 그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이제 28메가 일렉트론 볼트, 29메가 일렉트론 볼트 정도가 최대여야 되는데 그 이유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에너지대를 넘어감과 동시에 그러니까 반감기가 굉장히 긴 폴로늄 210에서 붕괴되는 아스타틴 210이 생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감기가 길고 그다음에 210과 211은 저희가 이제 분리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잘 조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아스타틴 211을 많이 얻을 수 있고요. 불가피하게 아스타틴 210이 생산이 된다고 그래도 이 비율이 1대 반 정도의 비율이면은 임상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아스타틴을 생산하기 위해서 비스무스 209를 이용한 이제 타겟을 만든 건데 폴리싱 작업까지 해서 굉장히 매끄럽게 만들고 그렇지 않고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지거나 좀 이제 균일하지가 않은 상황이 되면은 불순물들이나 아니면 타겟이 들뜨게 돼서 생산 수율이 많이 낮아지는 거를 저희가 몇 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깔끔하게 폴리싱을 해서 생산을 했고요. 이 감마 스펙트럼을 저희가 얻어서 이제 그 분석을 한 결과인데 논문에서 알려진 것처럼 아스타틴 211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이제 687kilo 일렉트론 볼트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에너지 때 이제 피크가 나오는 걸 저희가 확인했고, 그다음에 이제 모핵종인 폴로늄 211이 이제 생성되는 거를 옆에 주변 피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스타틴 210의 피크는 1180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는 저희가 피크를 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이제 좋은 그 순도의 아스타틴 211을 생산한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이렇게 되는 이제 생산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타겟 스테이션 자체를 이제 새로 개발과 이제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이거는 이제 그 만들기 위한 이제 모형이고 실제 이제 타겟은 스테이션은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션에는 표적의 냉각을 극대화할 수 있는 냉각체, 빔 크기를 조절해서 표적에 정확하게 빔을 조사할 수 있는 가변 4개의 섹터 콜리메이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 표적이 자동으로 스테이션에 탈부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들을 그 여러 차례 이제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현재 이제 아스타틴과 이러한 이제 동연소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빔 조사가 이루어진 그 아스타틴과 비스무스 타겟에서 이 비스무스 타겟을 이제 분리 정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분리 정제 과정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젖은 상태로 이제 화학 실험실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과 유사하게 이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건류범이라고 그래갖고 여기 이 그림은 이제 듀크 대학에서 사용하는 그런 장치인데 이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저희가 추출해내는 방법은 그 젖은 상태에 이제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건류법을 위한 그 계획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그 빔 조사를 하고 이러한 상태로 지금 13에서 18 마이크로 암페어로 한 2시간 반 정도를 빔 조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리 정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케미컬 프로세스를 거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실험실에서 추출해내는 방법처럼 이런 상태로 이제 추출을 해서 저희가 9.2mm 큐리 정도를 얻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한 400 마이크로 큐리 정도 얻었고 최근에는 9.2mm 큐리까지 얻는 성과를 얻었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마 에너지 분석을 통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깨끗하게
고순도의 아스타틴을 생산할 수 있었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올 봄 4월, 5월쯤에 저희가 그 언론 홍보를 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권류 정제 시스템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구비해 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 이제 완전히 시스템화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에 이제 마무리를 할 거고요. 권류법에 대한 장점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아스타틴을 기화시켜서 분리하기 때문에 폐기물 발생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앞에는 그 익스트랙션, 그러니까 화학용으로 익스트랙션해서 이제 추출을 하게 되면은 많은 양의 유기용매와 물과 등등 이제 많은 그런 그 방사성 폐기물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기화시켜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적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분리정제 시간이 그 습식법에 비해서 이제 짧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양을 분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최대 장점은 사람이 손으로 안 만지기 때문에 사람이 그 피폭을 받는 양이 적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류법을 사용하고 있는 기관들이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참조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동화 계획까지 세워서 지금 이제 좀 더 뒤쪽에 이제 강충무 박사님이 이제 방사성 의약품을 또 이제 말씀을 하시겠지만, 강충무 박사님과 그 오세영 박사님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려고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그 타겟 핵종인 액티늄인데요. 액티늄, 잠깐만요. 액티늄인데, 액티늄은 그 반감기가 이제 10일짜리 방사성 핵종이 되겠습니다. 액티늄 225에서 안정동위원소 이제 비스무스 209로 가는 도중에 4번의 알파 분계와 2번의 베타 분계를 갖게 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액티늄을 생산하기 위한 방법은 지금 현재 알려져 있는 것들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한 5가지 되고 있습니다. 이 지금 토륨 229에서 디케이 되는 거는 이제 원자로에서 나오는 우라늄 그게 분解가 됐을 때 이제 229가 생성이 되는 거여서 그런 물질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그 하나의 양성자 빔을 이용해서 라듐 226을 표적으로 삼아서 액티늄을 생산하려고 하는 이러한 방법을 하려고 하고 있고, 앞에 미국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그 선형 가속기를 이용했을 때는 요 토륨 232를 이용해서 이제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사이클로트론을 이용하기 때문에 요 반응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핵 반응은 이런 식으로 P2N 반응으로 해서 이제 액티늄 225가 얻어지는 거고, 선형 가속기를 이용했을 때는 이게 에너지가 높다 보니까 이제 액티늄 227이 생산이 됩니다. 근데 액티늄 227이 이제 반감기가 좀 굉장히 긴, 한 몇 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핵종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그 핵종은 생산이 안 된다라는 것과 함께 상업용 사이클로트론, 그러니까 18매부에서 30매부의 에너지 때 이제 가속기를 사이클로트론을 이용하면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생산을 하기 위해서 제일 어려운 점이 무엇냐 하면은 라듐 226입니다. 이 라듐 226이 방사성 물질이기 때문에 이제 취급이 좀 까다롭다라는 거, 그다음에 높은 방사능 독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 문제가 라듐 226에서 분解가 되면 바로 이제 생성이 되는 게 라돈 222 가스입니다. 요 라돈 222도 굉장히 톡식한 그 방사성 물질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요런 과정들 때문에 저희가 지금 킨스 인허가 받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문헌상에 있는 걸로는 최대로 하게 되면은 약 그 20시간 조사했을 때 50마이크로암페어에서는 한 500mC 정도가 얻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타겟 그 물질인 라듐을 얼마를 쓰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여기 제가 적진 않았는데 굉장히 많은 한 그램 단위 정도의 그 양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뒤쪽에 보여드리겠지만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라듐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렇게끔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8월 달에 한 2년여에 걸쳐서 액티늄 225 생산 원료 물질을 확보하려고 굉장히 애를 쓴 결과 8월 달에 약 1.2 큐리 정도에 되는 그 양의 라듐 226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확보된 양이 적다 보니까 이거를 고체 타겟으로는 지금 당장은 사용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러면 액체 타겟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자 그래서 기존에 이제 F-18 타겟을 좀 모디파이 해가지고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런 모식도를 마련을 했고, 그다음에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듐 226과 라돈 222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프로텍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좀 시설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시설 변경을 하기 위해서 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 건데요. 현재 이렇게 돼 있는 공간이고, 요 3개의 슬롯은 현재 RI 구역으로 돼 있고, 여기는 넌 RI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넌 RI 구역을 RI 구역으로 이제 바꾸면서 공사를 진행을 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요 방 안에다가 별도의 방이 되게끔 만드는 그런 이제 공사를 내년에 이제 시작을 할 거고, 그다음에 지금 2층은 이제 지하 1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사이클로트론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빔 조사를 이쪽으로 해서 현재는 이렇게 돼 있는 공간에 더메이터를 설치를 해서 방 안에다가 더메이터를 해서 이제 지하 1, 2층을 사람이 들고 동선을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엘리베이터로 해서 사람이 타겟만 엘리베이터에 실을 때만 터치를 하게끔 피폭의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꾸며서 공사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다가 액티늄 이제 분리정제를 위한 이제 글로브 박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 글로브 박스를 만드는 이유는 라듐 시드, 그러니까 현재 이제 저희가 확보한 게 라듐 시드이기 때문에 라듐 시드를 이제 깨서 라듐을 이제 빼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라듐이 다른 데로 이제 컨테미네이션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별도의 글로브 박스를 하나 마련을 해야 되고, 그래서 계속 연결돼서 그 다음에 옆에 셀로 이제 옆에 글로브 박스로 옮기게끔 패스 박스를 설치를 하고, 여기서는 액체 타겟을 만드는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아웃으로 해서 타겟이 바깥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라듐을 다시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새로운 글로브 박스에다가 집어넣고 빼고 할 수 있게끔 하고, 여기서 회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 셀에서는 이제 분리정제까지 할 수 있게끔 해서 이제 4개의 글로브 박스를 지금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도 이제 하나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게 이번 달 말에 하나가 지금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래서 완전히 밀폐되고, 그다음에 이제 라듐이나 라돈, 그러니까 특히 라돈 가스가 바깥으로 배출되지 않게끔 안에서 다 트랩이 될 수 있게끔 지금 다 여기나 이런 데 다 지금 구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태까지 한 거로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스타틴 211을 습시법을 이용해서 한 9mQ 정도를 이제 생산을 해냈고, 굉장히 이제 순도가 높은 아스타틴 211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 이제 생산을 좀 더 증대하기 위해서는 표적과 냉각 시스템을 좀 수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분리정제 시스템을 건류법으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액티늄 225 같은 경우는 라듐 226을 원자력 환경공단의 이제 폐기물 재활용 플랫폼 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확보를 하게 됐고요.
다음에 생산시를 위한 이제 설계 용역 의뢰 및 글로벌박스 시작품을 제작 의뢰를 해서 조만간 들어올 거고, 설계 용역은 다음 주에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럼 내년에 공사 발주를 할 거고요. 생산 계획 같은 경우는 이런 그러니까 설계 용역을 통해서 이제 시설 공사 변경을 이제 킨스로부터 취득을 하고 시설 공사를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생산 허가 신청서 제출 및 그다음에 이제 액체 표적. 지금 당장 저희가 라듐을 이용해서 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라듐과 비슷한 계열의 물질을 이용을 해서 그 액체 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몇 번 테스트를 했었는데, 사실 농도가 좀 안 맞아가지고 계속 그 타겟에 문제가 그 타겟에 포일이 찢어지는 현상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그거를 농도를 더 낮추고 저 필트레이션을 해서 불순물이 안 생기게끔, 불순물이 있으니까 기포들이 생겨서 이제 더 그 부피가 팽창을 하다 보니까 이제 포일이 찢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별대로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테스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치 박사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